안녕 친구들! 지금부터 무궁무진 한국사의 제19편 고려시대 문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볼까? 우리는 고려의 귀족 문벌에 대해 5가지 이야기로 나누어 알아보고 있어. 첫 번째로 문벌이 누구인지, 어떻게 고려를 휘어잡았는지 알아보았지. 그리고 두 번째로 문벌 중에 왕의 자리까지 넘본 이자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어. 이 두 가지만 봐도 문벌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었을 거야.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고려 문벌의 세 번째 이야기. 천도. 천도라는 말은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것을 말해. 수도를 옮기려면 많은 걸 신경 써야 하지. 궁궐과 관청도 모두 새로 지어야 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과 가족이 살 곳도 마련해야 하거든.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런데 이자겸의 난이 마무리되자 천도를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어. 새로운 기운이 넘치는 서경으로 가시죠. 무슨 헛소리야? 개경을 버리고 어딜 가? 누가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일을 말한 걸까? 왕은 이제 문벌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 문벌을 견제할 새로운 세력을 찾았지. 그렇게 찾아낸 사람이 스님 묘청이었어. 묘청은 개경에서 권력을 키운 문벌과 달리 서경에 뿌리를 둔 사람이었지. 서경은 오늘날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말해. 묘청은 문벌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었지. 왕은 그런 묘청이 마음에 쏙 들었어. 어서 오시게. 서경에서 온 묘청이라 합니다. 마침 고려 밖에 큰 변화가 생겼어. 고려 북쪽에 살던 여진족이 금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세운 거야. 예전에 힘이 약할 때는 고려를 깍듯이 섬기던 여진이었지만 힘이 강해지자 거꾸로 자신들을 섬기라고 요구했어. 하지만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고려의 체면이 있는데 마냥 굽실거릴 수도 없었지. 고려는 이제 우리 금나라를 섬기도록 해라. 이때 묘청은 수도를 개경해서 서경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어. 수도를 북쪽인 서경으로 옮기면 금나라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다고 했지. 그리고 개경은 기운이 바닥나서 기운이 가득한 서경으로 옮겨야 왕의 힘이 강해진다고 설득한 거야. 폐하, 개경은 끝났습니다. 서경으로 가시죠. 그동안 힘겨운 일을 많이 겪어온 왕은 묘청의 이야기가 꽤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지. 서경이다. 하지만 수도를 옮기는 일은 간단히 결정될 일이 아니었어. 왕 혼자 결정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이었거든. 이때 문벌의 새로운 대장인 김부식이 반대에 나섰어. 이미 개경에 자리 잡은 문벌은 잃을 게 너무 많았지. 서경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니 상상도 하기 싫었던 거야. 대조가 나라를 세운 개경을 버리다니 말도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무조건 서경으로 가야 합니다. 묘청과 함께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외친 서경파와 김부식을 따라 수도를 옮기는 것을 반대한 개경파. 두 세력은 싸움을 그치지 않았어. 서경파는 금나라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지만 개경파는 또다시 전쟁을 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이자고 했지. 왕은 마음속으로 서경파를 응원했지만 권력을 가진 개경파를 무시할 수 없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 일이 쉽게 결정되지 않자 묘청은 왕에게 서경을 직접 둘러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어. 서경파를 응원하던 왕은 좋은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지. 그리고 왕은 묘청과 함께 서경을 향해 길을 나섰어. 왕의 행차가 서경 곁을 흐르는 대동강에 이르렀을 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 강물에 햇빛이 비치자 영롱한 빛을 뿜으며 빛나는 거야. 묘청이 웃으며 말했지. 대동강이 빛나는 것은 용의 침이 강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신비롭구나. 행차에 참가한 사람들은 서경에 정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다고 속삭였어.
하지만 이것은 임종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묘청의 꾀였어. 혹시 알고 있니? 기름을 물에 넣고 빛을 비추면 여러 색을 띠게 돼. 묘청은 그 원리를 이용해 기름 바른 떡을 잔뜩 강에 던져둔 거야. 이걸 의심한 한 신하가 떡을 찾아내며 묘청의 꾀가 들통이 나버렸어. 폐하, 이걸 보시옵소서. 기름 바른 떡을 찾았습니다. 왕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묘청에게 크게 실망했지. 그리고 마침내 왕은 수도를 옮기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렸어. 서경은 무슨 기름 바른 떡으로 나를 속이다니. 이제 너를 믿을 수 없다. 나의 꾀가 들키고 말다니. 흑흑. 서경파의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지. 이때 묘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고려문벌의 네 번째 이야기. 반란. 반란은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 자기 뜻을 이루려고 폭력을 행사하는 걸 뜻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 꿈이 좌절된 묘청이 꺼낸 마지막 방법이 바로 반란이었어. 과연 이 반란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방법은 반란뿐이다. 너의 잔꾀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다니 바보 같은 놈. 앞으로도 개경파의 세상이다. 난 결코 포기하지 않아. 묘청은 반란이 성공한다면 눈엣 가시와도 같은 개경의 문벌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 더구나 개경 사람들에게 늘 차별받은 서경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믿었어. 묘청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대위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어. 그리고 그 어떤 나라보다 힘센 황제의 나라가 되겠다고 선포했지. 하지만 누군가를 황제로 세우진 않았어. 반란이 성공해 개경에 있는 왕을 데려올 수 있다면 그를 황제로 삼을 계획이었지. 이서경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개경파로부터 우리의 황제를 구출하자. 왕은 반란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랐어. 이때 문벌의 새로운 대장인 김부식이 직접 묘청 세력을 토벌하겠다고 나섰지. 소신 김부식이 묘청과 그 잔당을 없애겠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동의하자 왕은 김부식을 토벌대장으로 임명했어. 좋소. 자네가 가서 이 혼란은 잠재우시오. 김부식은 이 기회에 서경파를 뿌리 뽑기로 다짐했지. 반역자들이 있는 서경으로 진군하라. 한편 묘청도 자신만만했어. 많은 병사와 넉넉한 식량을 확보했거든. 하지만 비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어. 토벌군의 기세를 보고 두려움에 빠진 한 부하가 묘청을 살해한 거야. 아니, 내가 부하의 손에 죽을 줄이야. 묘청의 큰 꿈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지. 곧 반란군은 항복하겠다고 말했지만 김부식은 이들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서경 땅의 반란군을 모두 쓸어버려라. 서경천도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거든.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인 서경은 무려 1년 2개월이나 버텼지만 김부식에 의해 끝내 무너지고 말았어. 이 일이 정리되고 난 후에는 이제 그 누구도 서경천도를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없었지. 개경파 문벌의 완벽한 승리였어. 고려 문벌의 5번째 이야기. 횡포. 횡포라는 말은 제멋대로 구는 난폭한 행동을 말해. 보통 영화 속 악당들이 하는 행동이지. 고려를 장악한 문벌들은 자신들의 세상인 양 더욱더 날뛰었어. 이제 고려의 앞날은 어떻게 되었을까? 내 앞에서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제 문벌은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어. 그 중에서도 반란 진압에 성공한 김부식은 가장 힘이 있는 문벌이 되었지. 왕과 나 누굴 따를지 잘 결정해. 진정 난 허수아비란 말인가? 왕도 김부식의 심기를 건드릴까 조심했어. 이자겸이라는 여우가 사라지자 김부식이라는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말이 떠돌 정도였지. 이제 문벌 출신 관리들은 나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했어.
과거 시험의 결과도 마음대로 바꾸었지. 시험을 잘 봐도 자신들과 친하지 않으면 뽑지 않았어. 이제 고려에서 공평한 기회는 사라지고 차별만 남은 거야. 관리로 뽑을 사람은 이미 결정 났는데 왜들 저리 열심히 하는지. 하하하. 문벌끼리 싸우는 일도 많았어. 서로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지. 특히 김부식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다른 문벌을 용서하지 않았어. 눈 밖에 난 문벌들은 시골로 쫓겨나기 일쑤였지. 이제 개경에는 김부식을 따르는 문벌 출신 관리들만 남았어. 문벌이라고 모두 같은 줄 알아. 까불면 죄다 지방행이야. 정말 김부식의 세상이구나. 문벌은 권력 욕심만큼이나 돈 욕심도 많았어. 개경의 높은 관직을 원하는 지방의 관리들은 문벌에게 온갖 금은보화를 바쳤지. 그래야만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었거든. 힘이 있는 문벌 집 안팎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늘 북적였어. 몰라 그 정도 선물로 자리를 얻을 생각이더냐? 다음에 더 많이 바칠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벌은 권력을 주고 돈까지 쓸어 모았던 거야. 문벌의 집을 가득 채운 금은보화는 어디서 나온 걸까? 그들이 열심히 모아서? 원래부터 부자라서? 아니야. 지방의 관리들이 백성의 재산을 빼앗아 만든 재물이었어. 이렇게 문벌의 횡포는 나라 전체를 병들게 했지. 그것마저 빼앗아 가면 저희는 뭘 먹고 삽니까? 너희가 더 내놔야 우리 나라가 승진한다고. 하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는 법. 인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의종은 중대한 결심을 내렸어. 스스로 힘을 키워 문벌과 맞서기로 한 거야. 새로운 왕은 힘을 잘 쓰는 무신을 많이 뽑아 곁에 두기 시작했어. 자신을 지켜줄 새로운 세력이었지. 무신은 평민 출신으로 노예가 뛰어난 사람이 많이 뽑혔어. 당연히 문벌 출신의 관리들은 무신들을 깔보기 일쑤였지. 주로 문벌 출신인 관리를 뜻하는 문신, 그리고 군인인 무신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졌어. 감히 무신 따위가 우리 문신들에게 까불어.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줄 알라고. 이제 고려는 점점 더 위기의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어. 백성은 혼란한 나라를 보며 희망을 잃고 있었고, 무신은 문신의 차별과 멸시에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거든. 어느덧 찬란했던 고려의 영광은 사라지고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단다. 고려의 문벌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정말 고려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그래, 맞아. 다음 시간에는 문벌의 횡포에 견디지 못하고 칼로 나라를 휘어잡은 무신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돼. 바로 무신정권 이야기지. 고려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순간이니 꼭 알아야 해.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 안녕!